종전선언 그것이 궁금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의했습니다. 작년에 그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종식되어야 하며 그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믿는다. 종전선언이야말로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올해 또 유엔 총회 연설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자.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모여서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외교부 장관은 보충 설명에서 우리나라는 러시아, 중국과 이렇게 그 우호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데 북한은 미국, 일본과 상응한 우호협력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북한이 미국, 일본과 그 정상적인 외교관계 정상화를 하는 것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은 북미 관계 불신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결국 한국 전쟁이 현재 휴전 상태입니다. 휴전 상태를 끝내자. 이제 전쟁이 끝났다, 종식됐다, 이런 선언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질문은 이 종전선언을 왜 하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단 정부나 이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를 위해서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의 목적이 평화고 그것이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시작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대화와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느냐? 또 그런 평화를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공고한가? 이게 오랫동안 지켜질 수 있어야죠. 그 약속을 안 지킬 거면은 이것은 의미가 없죠. 우리가 6.25 때 1950년에 북한에 갑작스런 무력 침공을 당했습니다. 그냥 아무런 선전포고도 없이 북한이 전차를 앞세우고 무력 전면 침공을 했죠. 거기에 우리가 당한 대한민국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선언을 그렇게 북한이 아직까지도 그런 범죄 국가로서의 그런 어떤 변화가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그것을 스라린 기억을 갖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쉽게 그 북한과 똑같은 파트너로서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종전선언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데 대해서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도 우리가 북한의 상시적인 위협을 받았습니다. 북한이 여러 차례 그 무장 공비를 침투시키고 또 몰래 간첩을 보내가지고 우리 민간인을 납치해가고 또 전쟁터도 물론 납치라든지 국군 포로도 억류하고 안 보내고 그런 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청와대를 기습하는 경우도 있었고 울진 삼척 무장 공비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북한과 대화 협력으로 평화를 유지했습니까? 결국은 우리의 힘으로 자주국방 그리고 한미동맹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이걸 다 극복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점을 생각하지 않고 대화와 협력으로 평화를 가져온다. 우리가 사실 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기에는 우리 기억이 너무 사라렸습니다. 영국 그 수상 체인벌린, 이 사람 2차 대전 전에 영국 수상이었죠. 그 미넨 회담에서 히틀러와 평화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가져왔다고 국민들한테 자랑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히틀러는 무력으로 그 오스트리아, 체코를 강제로 합병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또 히틀러 2차 대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폴란드 침공하면서 2차 대전이 일어났죠. 평화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화와 협상에 의해서 평화를 가져왔다. 이것은 사실 믿을 수 없는 평화일 경우가 많습니다. 영국이 독립을 유지하고 독일의 어떤 그런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생존을 유지하고 결국은 승리하게 된 것, 이것이 그 영국 나름의 그런 그 항공 전력을 아주 그 독일보다 더 강하게 유지하고 또 미국과의 동맹 관계, 이런 걸 통해서 싸워서 얻은 것입니다. 평화를 거저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우리가 하나 궁금한 것은 평화라는 게 어떤 평화냐. 우리가 알고 있는 평화는 당연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평화 맞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생각하는 평화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평화는 자기네들끼리의 평화입니다. 말하자면 공산주의자들끼리 또는 공산주의자는 아니지만은 공산주의자에게 협조적인 영공분자들과의 연대, 이걸 평화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자기네들을 적대하는 반공산주의, 우리가 반공국가 아니었습니까? 반공주의자, 또 부르주아지라고 해서 계급적으로 자본가 이런 그 지식인 또는 뭐 우리 경찰, 군인들, 그 국군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공존하는 걸 평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적대 세력과의 공존이 아니라 바로 자기네들을 공산주의를 긍정하고 또 용인하는 그런 자들과의 연대를 평화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평화와 다르다는 거, 남북한이 생각하는 평화가 다르다는 거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설령 이렇게 해가지고 평화를 맺었다 하더라도 여야가 교체돼서 정권이 교체되면은 북한 아주 그 보수 정권에게 얼마나 그 적대적이었습니까? 북한은 그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이었죠. 그것은 그 자기네들 공산주의 정권을 에게 적대적이라는 이유였죠.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그 평화를 가져왔다 하더라도 다음 정부에서 평화가 깨진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좀 깊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자유나 인권이 보장되는 평화여야지 어떤 그 무조건 평화만 되면 오케이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 가치 이런 게 보장되는 그런 평화라야 진정한 평화죠. 이 종전선언을 왜 하게 되는지 이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지금 이 시점에서 종전선언이 나왔을까요? 종전선언이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사자회담 때 한번 언급된 적은 있습니다. 평화협정의 내용 중에서 가장 먼저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전쟁 종식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화협정 중에서 가장 먼저 하는 가장 초보적인 단계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으로 평화협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평화협정은 긴장 완화도 있지만은 신뢰 구축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중에는 양쪽에서 서로 사찰까지 해야 되고, 투명성이 있어야 뭐 군축이라든지 이런 것은 투명성 있게 그거를 조사를 해보고 군축했구나, 무기 더 확대하지 않았구나, 이런 걸 검사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런 단계까지 가려면 요원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사자회담 할 때 이 평화협정 내용 중에서 전쟁 종식 선언하는 그런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그 문재인 대북 정책이라든지 종전선언의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김대중 정부 때와 상당히 오버랩됩니다. 김대중 정부 때 그 대북 정책 3원칙을 발표했죠. 이게 1998년입니다. 이때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 도발 불용, 북한을 흡수 통일하지 않겠다, 남북 화해 협력하겠다, 이 세 가지를 대북 정책 3원칙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작년에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한 3원칙을 발표했습니다. 전쟁 불용, 상호 안전 보장, 공동 번영입니다. 내용이 똑같습니다. 북한 도발 불용이 전쟁 불용으로 바뀌었고, 북한 흡수 통일하지 않겠다, 이거의 상호 안전 보장으로 바뀌었고, 남북 화해 협력이 공동 번영으로 바뀌었습니다. 똑같습니다. 결국 이 종전선언의 뿌리는 어떻게 보면 1970년에 김대중 씨가 처음으로 대통령 후보에 나왔을 때 그 공약으로 발표한 게 미중 소일 4대국에 의한 한반도 전쟁 억제 보장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4대국이 과거에 우리나라를 침략하거나 뭐 침략을 부추긴 일이 많기 때문에 그 미중 소일이 우리에게 불가침, 침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겠다는 거죠. 그거하고 흡사합니다. 결국 종전선언이라는 게 누굽니까? 남북한하고 미중, 일본이 빠졌지만 미중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연장선으로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종전선언을 할 대내외적 여건이 갖춰졌는가? 이거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것은 휴전협정과 그 협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휴전체제, 그 대한민국을 북한의 도발로부터 막아내는 방어기제를 깬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휴전체제를 깬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북한이 6.25 때 침략을 하면서 그 침략에 대한 침략을 격퇴하기로 한 유엔의 결의, 그 결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미국에서 만들어진 유엔사 창설, 이것을 다 허무는 것과 연결됩니다. 휴전체제는 그 미국과 중국이 주역이죠. 주역인데, 이것은 그 휴전체제는 미국과 중국이 주역인데 그 중에서도 그 우리 유엔사는 미국이 만들었습니다. 유엔의 위임을 받아서 미국이 만든 사령부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휴전협정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기 전에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지금 미국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좀 유보적이죠. 뭐 이렇게 시작할 시기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정부와 좀 차이가 있다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을 잘못 다루게 되면은 미국과 마찰 요인이 됩니다. 2001년에 김대중 정부가 북한 김정일하고 장차 휴전협정을 남북한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휴전협정을 남북한이 그 남북한 양측이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문제를 협의하겠다. 미국이 항의를 했습니다. 휴전협정 그 미군 그 유엔군 사령관이 한 것인데 특히 미군이 주된 입장이죠. 그런데 미국하고 협의 없이 이런 걸 발표하고 북한하고 하겠다 항의를 했죠. 그래서 우리 김 대통령이 유감 표명까지 하고 그랬습니다. 이거 상당히 그 내부 조율도 중요하고 또 준비를 많이 갖춰야 됩니다. 여건이나 조건을 갖춰서 해야지 무턱대고 발표를 앞세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미국의 신뢰부터 얻어야 됩니다. 지금 미국 그 국민이라든지 미국 의회 전부 그 북한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뭐 공화당 정부만 신뢰하지 않는다 그랬지만 지금은 공화당, 민주당 구분 없이 북한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일본도 신뢰하지 않고 유엔 그 대북 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사회에 이런 고립된 상태에 있는 북한이 정상국가로서 이렇게 종전선언을 하겠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 궁금한 것은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1970년대 그 중국 공산당이 중공이 유엔에 가입하고 또 유엔 안보리 이사국이 됐을 때부터 우리나라는 유엔사를 해체도 할 수 있고 사자회담도 열어가지고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도 논의할 수 있지만 기본 전제 조건은 휴전협정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조치를 먼저 취한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휴전체제 이것이 그 어떤 평화협정을 맺어서 평화체제로 가기 전까지는 휴전체제를 확고하게 준수하고 북한도 준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안보를 지키고 우리 그 국민의 생명재산을 지킨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제 조건이 항상 휴전협정의 그 확고한 준수 이것이 전제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확고하게 또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되면은 휴전체제 그때 가서 없애도 된다 이런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모든 조건을 먼저 갖추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휴전협정을 깨는 그런 식인데 지금 정부에서는 먼저 전쟁 종식부터 선언하고
그래서 휴전협정부터 깨고 하나씩 평화협정을 만들어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평화협정 만들기 쉽지 않은데 먼저 휴전협정부터 깨놓고 그러면은 평화협정도 안 맺어지고 휴전협정도 없고 그 공백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종전선언을 이렇게 보면은 느낌상으로 북한의 어떤 입장이나 주장을 좀 옹호하고 거기 좀 수긍을 하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출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미중 남북한이 종전선언을 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네 주체가 어떻게 보면 동등한 파트너, 선의의 파트너다. 북한도 선의의 파트너다. 이런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또 종전선언 배경을 보면은 북한이 미국의 적대시 정책으로 인해서 안보 불안에 처해 있다는 그런 주장에 동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북한이 핵 개발하고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하는 것도 결국은 체제 불안, 그 안보 불안 때문 아니냐. 그러니까 북한의 그 체제 불안, 어떤 그 안보 위기를 들어줘야 된다. 이런 인식에 출발하는 게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듭니다. 북한을 안심시켜야 된다. 안전보장해 줘야 된다. 북한의 우려사항을 해소해 줘야 된다. 또 일방적 지원도 해줘서 북한이 빨리 정상 궤도로 돌아오도록 해줘야 된다. 이거는 상당히 그 북한을 우호적으로 대하는 그런 관점이긴 합니다만은 과연 북한을 그렇게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의문이고, 또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온다는 보장이 되느냐, 그런 결론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은이 종전선언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 이거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김정은의 북한 뭐가 다릅니까? 김일성의 북한과 달라졌습니까? 똑같습니다. 김일성이 그 6.25 전면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 민족에게 동족 상잔의 어떤 그런 참혹한 사상자를 내고 재산 파괴하고 이런 아주 도저히 지울 수 없는 상처,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 김일성의 북한하고 지금 그 손자인 김정은의 북한하고 뭐가 다릅니까? 공산 독재 체제고 또 인권 유린하고 뭐가 다릅니까?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신뢰하자는 게 과연 그것이 설득력이 있을까요? 갑작스럽게 그 종전선언부터 해가지고 북한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자. 그리고 평화를 가져오도록 하자.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상당히 희망적인 어떤 그런 접근법입니다.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에 일본이 임진왜란, 정유재란 일으켰습니다. 그때 참혹한 전쟁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그렇게 참혹한 전쟁이 없다고 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이 도륙을 당하고 또 포로로 잡혀서 어떤 노예로 팔려가고 이런 그 비극이 없었습니다. 그 정도의 큰 사건인데 우리 조선이 도요토미 히데시하고 강화를 하고 수교를 할까요? 그렇게는 못할 겁니다. 그때 결과적으로는 히데요시가 죽고 그 추종 세력을 제거한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그 수교를 맺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참고해야 됩니다. 또 2차 대전 때 그 강제노동 수용소 대량 학살을 자행하고 2차 대전 피해 전쟁을 일으킨 히틀러, 우리 연합국에서 그 히틀러와 협상을 했습니까? 수교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결국은 히틀러 자살할 때까지 나치 독일을 완전히 파괴한 다음에 나중에 4대국 감시하에 그 민주정부가 된 서독하고 수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걸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북한은 상당히 좀 변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전하게 북한을 정상국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로그 스테이트라고 해서 불량 국가입니다. 지금 이제 국제사회에서 유엔에서 평화 유지하기 위해서 유엔이 있는 거고, 또 유엔에 의해서 그 핵이라든지 핵의 실험이나 개발 이런 것을 금지하고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런 거 억제하지 않습니까? 이거 유엔 안보리 이사국을 중심으로 해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협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 개발을 했고 대량 그 살상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고 이 확산 방지에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로그 국가죠. 로그 스테이트죠. 그런데 이런 나라를 갑자기 정상 국가가 되겠습니까? 트럼프가 김정은을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는 듯이 했지만은 트럼프는 협상가입니다. 그렇게 했지만 그것이 트럼프의 미국이 북한을 정상국가로 봤을까요? 대북 제재 전혀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도 미국 국민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북한과 군사 합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상회담도 하고 그렇게 해서 긴장 완화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남북 간 군사 합의도 되고 해서 전례 없이 남북 간의 평화를 유지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평화라는 것은 굉장히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김대중 정부 때 북한과 화해 협력을 했다고 하지만은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천안함 그 서해에서 여러 가지 그 참수리호라든지 이렇게 해서 연평해전이 2차례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발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 화해 협력이 가장 꽃피웠다는 김대중 시대도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여정이 개성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TV에까지 송출해가지고 우리 국민들 불안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북한은 언제든지 도발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야 정권 교체가 되면은 뭐 반통일 정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보수 정권에 대해서 공격을 가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라는 것은 일시적인 평화, 이거는 사실 노력해서 성과를 냈다고 하지만은 결국 이것은 항구적이지 못합니다. 그런 관점보다는 좀 더 우리 그 나라와 국민에게 정말 그 유익한 항구적인 평화를 가져오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종전선언의 효력, 이거 지금 뭐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만은 효력은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이것은 선언적 그 내용이기 때문에 뭐 상징적인 성격은 있지만 구속력은 없습니다. 북한을 어떻게 이 종전선언으로 구속할 수 있겠습니까? 실효성도 문제입니다. 북한은 그 과거에 비핵화 선언도 안 지키고 또 남북 기본합의서도 안 지켜왔습니다. 뭐 규정이 있고 합의만 했다고 해서 그게 실행력이 있습니까? 결국은 북한이 안 지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뭐 군사적으로 제재를 할 수도 없고 북한이 지키기만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은 북한이 그 남북한 간의 불가침 그 내용도 사실은 기본합의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안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실효성이 없는 거죠. 그런데 종전선언을 한다,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달라질 게 없다고 봅니다. 먼저 평화체제를 맺어야 평화가 오는 것이고 또 평화도 기본적으로 평화체 협정을 맺기 전에 어느 정도 평화 상태가 이룩돼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평화 협정을 맺는 것이죠. 지금 현 정부에서 긴장 완화를 했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좀 더 오래 가져가서 남북 간에도 평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찾아오면은 평화협정 문제도 논의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북한 불안합니다. 언제 도발할지 모릅니다. 뭐 화가 나면 도발할 수 있고 성에 차지 않으면 도발할 수 있죠. 억제시킬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 평화체제를 가져오면 좋은데 이 평화체제는 그 사실 두 가지입니다. 긴장 완화는 어느 정도 우리가 할 수 있고 문재인 정부도 성과를 냈습니다. 그런데 신뢰 구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군사적 신뢰 구축이기 때문에 군축도 해야 되지만은 서로가 이래 준수하고 있는지 사찰도 해야 됩니다. 뭐 철의 장막 속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그것이 그 신뢰 구축이 됐다고 보겠습니까? 서로 이렇게 CCTV로 지켜보더라도 그렇고 뭐 누가 보더라도 서로 준수하고 있다. 이래야 그 신뢰가 구축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신뢰라는 것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상당히 요원한 과제인데 이것을 뒤로
뒤로 빼놓고 먼저 종전선언부터 하자. 이것은 종전선언으로 뒤에 있는 더 어려운 조치들을 견인하겠다.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하면은 평화를 가져올 수 있고 또 북한의 그 비핵화, 핵 포기도 가져올 수 있고 평화도 가져올 수 있다. 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너무 안이한 나이브한 접근이 아니냐. 아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당히 열정이 있어서 긍정적으로 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냉정한 나라들, 특히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냉정한 나라들은 이것을 그렇게 간단한 문제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종전선언의 기대 효과 역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이 종전선언으로 평화를 가져오고 또 한반도 비핵화를 견인한다. 이러지만은 실질적으로 변화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지만은 종전선언이 효과를 보려면은 이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의 첫 번째 조치이기 때문에 그 후속 조치가 이어져야 됩니다. 평화체제 구축이 돼야죠. 근데 이 북한이 간단히 협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북한이 거의 속을 다 드러내 보여줘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이걸 하겠는지 사실 전망하기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종전선언으로 인해서 북한이 그동안에 휴전체제를 무실화시키려고 많이 노력해 왔습니다. 군정위를 무실화시키고 대신에 장성급 회담을 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규칙을 안 지키고 이렇게 해서 휴전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오히려 이 종전선언이 북한의 어떤 휴전체제 무실화를 도와주는 격이 되지 않느냐 이런 걱정도 됩니다. 그리고 휴전체제로 인해서 지금 이제 철책선도 있고 또 비무장지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없애버린다. 종전선언으로 휴전협정이 없어졌다. 그러면 경계선에 옛날 3.8도선처럼 선밖에 없고 그러면은 적경지역 주민이 불안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무력 증강을 하고 군사 도발을 하면은 진짜 속수무책입니다. 철책선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은 그거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종전선언은 사실 안보 불안적인 그런 안보 불안을 주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좀 다 대비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좀 성급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반대 여론도 있습니다. 북한이 일으킨 6.25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25 때 서울 미아리 고개로 해가지고 북한으로 끌려간 납북 인사들, 그 사람들 가족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한이 풀리지 않았죠. 근데 북한은 납북에 간 사람들 제대로 진상조사라든지 어디서 살다가 어떻게 죽었는지 이런 것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종전선언부터 하자. 여기에 사실 동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국군포로라면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데 북한이 억류하고 아주 나쁜 환경에 살도록 해가지고 국군포로 가족들이 북한에도 국군포로 가족들이 아픔을 겪었지만은 또 남쪽에 있는 국군포로 가족들 여기에 북한이 어떤 성의 있는 조치도 없는데 종전선언부터 한다. 여기에 반발합니다. 이런 것을 하기 전에 국민에게 좀 충분하게 설명하고 또 여러 토론이라든지 의견 수렴 이런 걸 거쳐야 됩니다. 종전선언이 그렇게 급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선언적 조치이긴 한데 또 우리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미비점 그리고 또 휴전체제가 없어짐으로써 국민의 불안해하는 부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